이신데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선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총선 이후에 다양한 불신들이 있었고요. 특히 2022년 대선의 경우에는 송파구에서 6시경쯤 갑자기 3만 표가 없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개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거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법안들을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거제도가 검증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전투표에 명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선거에 대한 불신이 많고 이로 인해서 2000년 벽두에 2020년 벽두에 워싱턴 이 캐피톨 힐을 점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사전에 등록하고 누가 사전투표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전투표를 누가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혹이 있고 이 때문에 CCTV를 달겠다고 몰카를 놓다가 또 사법 처리된 분들도 있으시고 이러한 불상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전투표 제도가 아니라 과거의 부재자 투표처럼 내가 부재자 투표한다라고 하는 등록을 하고 그 사람에 한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 번을 개표합니다. 그 이유는 신속한 개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개표이다 이런 뜻에서 두 번 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 법안 내에서는 이 개표 부별로 0.5% 이내의 차이가 나는 곳에서는 자동으로 재개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바로 투표한 그 자리에서 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2020년 총선의 경우에도 일부 분들이 투표 용지를 옮기는데 막 뛰어가서 이 투표 용지가 제대로 된 거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다 그날 그대로 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이 투표 용지를 옮겨서 개표하다가 보니까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투표 시스템은 크게 보면은 대만이나 프랑스와 같이 아예 사전 투표 제도 하나도 없고요. 대만이나 프랑스는 부재자 투표 제도도 없습니다. 프랑스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나 군인 숫자는 우리보다 좀 작아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부재자 투표 제도가 하나도 없고요. 당일 투표해서 당일 그 자리에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만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터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에 반해서 비교적 그래도 불신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미국은 물론 사전투표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우편투표도 사실 개표할 때 그 사람이 등록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그 서명까지도 확인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는 누가 투표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관내의 경우에도 그때 그게 제대로 온 게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검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이 다 분리된 나라예요. 그런데 선거 관리는 행정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선거 관리를 하는 선관위의 장은 법원의 대법관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머리는 법관의 사법부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상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대법관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선거에도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투표가 속구리 투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도 안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관위원장은 상임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 대법원장과 대통령과 국회가 선관위원을 3분의 1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대법관으로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럼에도 그동안에 이렇게 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는 대법원장이 임명할 때 추천을 할 때 대법관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거관리에 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분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을 뽑고 그들은 상임을 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게 선관위가 몸통은 행정이고 머리는 사법부이다 보니까 이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제소를 당하거나 제소를 한 재판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그동안의 의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는 사법과 행정을 분리할 때가 되어 있고 우리 헌법에서도 그걸 융합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헌법의 정신을 다시 이제는 복원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동안에 같이 논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같이 지지를 해주시고 오늘 모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깜빵 가는 날 혹시 정치개혁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저희가 소수당입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치개혁의 문이 열리길 기대하면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